제 이야기만 들으면 돼요. 1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손에 남는 게 없다. 손에 쥔 게 없다. 이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해줄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심드렁 해가지고 전화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그럼 풀릴 가능성이 있느냐? 당분간 없죠. 김정은이가 핵 폐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해도 안 됩니다. 미국 의회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제재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여러 나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또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대북 제재를 한번 걸어버리면은 이거 풀기가 어렵습니다. 푸는 것도 더 어려워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이제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겁니다. 외국 돌아다니면서 특히 유럽에 가가지고 김정은의 좀 선의를 우리가 믿고 대북 제재 완화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냉담했어요. 김무성 의원이 전달한 말에 의하면은 유럽의 어느 나라 수상인지 대통령인지 한 사람이 미국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한테 한 이야기인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참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풀어달라고 한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미국 당신들 그런 사람하고 일 같이 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창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마크롱 대통령은 대북 제재 풀 수 없다. 그리고 핵 문제만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문제다.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왜냐? 이 구조가 지금 미중 대결 구도 또 하나가 김정은 대 전 인류의 대결입니다. 김정은 빼고는 전 인류가 단결했어요. 단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전 인류가 김정은의 두 가지죠. 핵무장과 인권 탄압을 인류의 적으로 보는 겁니다. 악으로 보는 거죠. 적과 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들면은 전 인류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인류를 적으로 돌릴 각오가 되지 않는 한 김정은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김정은이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한때는 노벨 평화상까지 나오다가 이제 연말쯤 되니까 결산을 딱 해보니까 김정은이가 얻은 것도 있어요. 얻은 거는 문재인 정권이 대북 안보 태세를 약화시킨 거. 그거는 얻었는데 손에 딱 잡히는 게 없어요.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갈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 얼마나 궁하기에 기름이 부족하니까 배 두 척이 와가지고 붙여가지고 기름을 밀수하겠습니까? 그 양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러시아 들킨 그 선박 회사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원가가 많이 든대요, 원가가. 그러려면 배도 기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고통을 김정은이가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버티느냐. 아마 미국은 풀어줄 생각을 당분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굽히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핵실험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완전하게 개발해가지고 정말 로스앤젤레스 근방으로 한 방 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유턴할 때. 트럼프가 유턴할 때, 미국 유턴할 때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서의 좌우 대결. 좌우 대결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게 문재인 국정평가 여론조사입니다. 국정평가 여론조사를 갤럽, 리얼미터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대충 추세가 보면은 지난 9월 초에 49%까지 떨어졌다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만나니까 이게 갑자기 또 65%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은 45%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가 45%. 이것도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한다. 잘한다도 여러 잖아요. 가장 잘한다. 뭐 그럭저럭 잘한다. 가장 잘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가장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보면은 가장 못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진로는 이게 평가, 부정적 평가가 많아요. 진로는. 그리고 오차범위 안에서 뭐 45대 43인가 그러니까 같아지고 말았습니다. 같아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민심이 바뀐 것 중에서 중요한 게 20대가 상당히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20대. 그 이유는 아마 최저임금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관계가 있고, 또 하나 이 20대는 아주 흥미로운 세대인데 군대 가기 전 또 군대가 있는 사람, 막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20대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20대가 돌고 충청도가 돌았어요. 충청도의 민심이 돌았고 부산, 경북에서 원위치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아직도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역시 문재인 평가가 높아요. 지금 문재인 집권한 이후에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노조. 여론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주로 블루 칼라 아니면 화이트 칼라로 나오는데 화이트 칼라가 많아요. 대기업 노조원들은 화이트 칼라가 사무실 근무자가 많습니다. 블루 칼라는 문재인 지지율이 낮아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의 소득은 높아졌어요. 저소득층의 소득은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기업을 막 이렇게 옥죄니까 부자들이 고생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저소득층은 더 떨어졌어요.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성공했습니다. 양극화에 성공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더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게 바로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지지입니다. 그런데 블루 칼라, 자영업자, 무직자,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은 생활 밀착형 직업인데 이쪽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낮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직한, 어떻게 보면
부자를 욕하면서 부자를 위해서 봉사를 잘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